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물권 변동에서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물권 변동과 물권의 소멸 파트를 정리해야겠는데, 자, 동사의 물권 변동은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한 서너 번 나왔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별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볍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생략하기에는 너무나 좀 아쉽고 이러니까 중요한 것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던 부분만 한번 정리합시다. 자, 동사의 물권 변동에서는 이 점유를 이전해주는 인도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우리는 성립요건지 형식적이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도 종류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옮겨주는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가한 인도. 자, 우리 의사표시만 갖고도 인도에 가름하는 것이 가한 인도예요. 미리 임차인한테 미리 빌려줬던 것을 자기가 팔기로 약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받았다가 또 다시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임차인이 사간 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샀으니까 사간 걸로 인도받은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한 인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점유계정이라는 거 뭐냐? 여러분들 자기가 팔았는데도 자기가 빌려 쓰기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점유계정이라고 그래요. 이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갔지만은 매도인은 빌려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새삼스럽게 넘겨줬다가 다시 빌리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유계정이라고 그래요.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라는 게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을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줌으로써 이 인도에 가름한다 그럽니다. 이런 인도되는 모습은 네 가지인데 현실의 인도, 가한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라는 게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163페이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나머지는 뭐 별것 아니죠. 자, 선의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선의 취득. 자, 우리 249조 선의 취득. 선의 취득 제도다 그러죠. 선의 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동산의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동산의 물권 변동. 이게 선의 취득이죠. 점유 공신력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그러죠. 동산에만 인정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카메라를 자, 이 을한테 보관을 맡겨놨어요. 아니면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죠.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지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어요.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이 카메라를 팔아먹을 권리가 없잖아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환해줘야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를 무권리자인데 지가 팔아먹을 권리자가 아니에요. 처분권 없는 자죠. 처분권 없는 자인데 이걸 지 것인 양 팔아먹어 버렸어요. 병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매매가 유효한 적법한 매매가 이루어졌네요.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100만 원 주고 팔아먹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근데 병은 을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을 건지만 알았네. 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일 때 이 카메라를 인도받았잖아요. 카메라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즉시. 이걸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자가 소유권자가 아닌 자인데 지금 이자가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취득은 을로부터 승계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걸 주의해야죠. 승계 취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취득했어야죠. 선의 무과실로 취득했으면은 즉시 이 카메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원소유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잖아요. 이 소유자는 병한테 반환 청구 못 하죠. 이 카메라는 내 것이었던 것이다. 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반환 청구 못 하죠. 그 대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만 카메라 후 돌려달라고 청구는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무권리자인데 권리자가 아닌데도 그 사람 것이라고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바로 동산 점유 공신력. 믿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등기 후 공신력은 부정되지만 동산 점유 공신력은 인정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선후 취득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죠. 아무튼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이 을이라는 자가 이 카메라를 훔쳐온 카메라예요. 이걸 도품이라고 그래요. 250조. 도품이나 도품. 훔쳐온 카메라죠. 유실물, 잃어버린 카메라요. 이 특칙이라는 게 있어요. 특칙이라는 말은 선후 취득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도난당한 날부터 유실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유실자, 도난당한 자가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상관없어요. 무상으로 반환이 인정됩니다. 무상 반환이 인정돼요. 그러면은 자, 이 도난당한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몇 번을 거쳐서 가지고 있든 간에 2년 이내 병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어. 그런다면 병으로부터 무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되는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아까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근데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 대신 251조를 보니까 이 취득자가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으로부터 공개시장에서 취득했어요. 상인으로부터 점포로부터 취득했어요. 개인한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점에서 샀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샀을 때는 이거 대가를 배상하면서 반환 청구해야죠. 대가를 배상하면서 하고 반환 청구해야 한다. 여기는 무상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특칙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아무튼간 선후 취득은 무권리자가 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것이라고 믿고 산 사람은 선후 무과실일 때는 이 취득자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는 거구나. 이건 동산만 인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세요. 자, 이래서 우리가 선후 취득을 살펴봤고 도품의 유실물 특칙도 있다는 거. 자, 16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봅시다. 우리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 수목집단이나 또는 개개의 수목도 명인방법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리과실이라는 게 있죠. 미분리과실이 명인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 편말 붙이는 거, 표찰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에서 공시되는 거. 자, 소유권 이전과 양도담보가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은 안 되죠. 저당권 설정은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명인방법에선 저당권 설정 못 한다는 거. 명인방법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되죠. 등기도 못 믿는 방법에 편말 붙인 걸 어떻게 신뢰해요?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3대에게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일부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지 자기만 알아먹는 뭐 기호로 표시해갖고 이거 안 되죠. 누구누구 것이다라는 현재의 소유자를 일부에 명백히 표시하는 것을 명인방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은 자, 명인방법이 기능을 가지려면은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성.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또 명인방법은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특정돼 있어야지 특정되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이 편말 붙인 것은 명인방법 기능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계속성과 특정성, 공신력은 부정되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명인방법.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수목의 이중양도가 돼서 이중매매가 돼서 자, 명인방법을 갖추는 경우도 있고 임목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간 명인방법이든 임목등기든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먼저 한 자가 우선합니다. 먼저 한 자가 임목등기든 명인방법이든 먼저 한 자가 유역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하세요. 자,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우리 임목등기가 돼 있는 수목집단인 경우이죠. 등기부가 창설이 됐어. 그런데 그걸 매수한 사람이
명의방법을 갖춰놨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냐? 못합니다. 임목등기가 돼 있는 수목집단은 더 이상 명의방법 허용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수목집단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하면은 등기부에 소유 갑구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자기가 취득하는 거지 명의방법을 갖춰놔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목등기부가 창설된 이 수목집단은 더 이상 명의방법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제6절 물권 후 소멸이다 해갖고요.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은 절대적 소멸하지만 모든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자, 목적물이 멸실됐더라도 다른 변형가치물이 남아있는 경우 있어요. 화재보험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수용보상금을 받는다든가 다른 변형가치물이 남아있을 때는 담보물건은 그 변형가치물 에도 존속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물상대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상대이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목적물이 멸실됐더라도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목적물이 멸실됐다 해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틀렸죠.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멸시 후 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용익물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은 소멸시 안 걸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 동안 불행사 상태가 계속됐을 때는 소멸돼 버리죠. 용익물권만 소멸시 후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물권 후 포기. 물권 후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자, 물권적 단독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후 포기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물권 후 포기는 말소 등기해야 이 물건이 소멸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유 지분 포기나 합유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의 포기도 단독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5번에 혼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여기에서 핵심이죠. 혼동. 자, 혼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191조. 혼동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취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법률상의 대립적인 취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자, 볼까요? 우리 이 건물에 갑이 소유권자예요.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고 봅시다. 을이 전세권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고 빌려준 자고 을은 빌려 쓰는 자잖아요.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자가 이 건물을 사버렸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서로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해버렸어요. 지금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소유권도 을에게 귀속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자기가 이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죠. 이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은 소멸하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권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나왔어. 제한물권은 혼동이라고 그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원칙적으로는 이 전세권이 소멸하는 현상이 나와요. 이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건데 예의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두 가지 있어요. 예의적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목적이 된 경우.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정리해보면은 이 소멸되는 권리가 소멸되는 전세권이 제3의 권리 목적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어요.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세권자가 소유권이 취득해서 이 전세권을 소멸한다면은 이 제3의 권리도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다치잖아요. 제3자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지상권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371조 2항에 나오잖아요. 371조 2항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라도 제3무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제3무적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소멸한다면은 자, 이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2순위가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전세권자가 취득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면은 소유권과 저당권 간에는 항상 저당권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전세금만큼 우선 변제권이 있었고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전세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이 없어진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이면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소유권자가 받아야죠. 또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경락인한테도 이사 안 가도 되는데 전세권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전세권이 없어진다면은 바로 경락인한테 비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다치게 되죠. 자, 이 전세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은 을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 혼동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혼동은 다 공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걸로 나와요. 제3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아냐 모르냐.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 제한물권과 제한물권도 혼동이 생기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지만 예의적으로 소멸되는 그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또 소멸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 자, 우리 교재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혼동이다. 의,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해서 한 개의 물건이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하는데, 자, 혼동은 물건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이죠. 혼동은. 자, 이 혼동. 이 동일인에게 귀속해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든가 또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거기 2번에 예의해 갖고 나오죠. 그 물건이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혼동한 제한 이게 이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기억번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바로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니은번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혼동이다. 이것도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건이다 해서 점유권, 이게 3번이나 나왔죠. 점유권과 소유권은 서로 대립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무관계입니다. 무관계이기 때문에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광업권도 마찬가지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미채굴 광물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자가 광물을 채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광업권자만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거든요. 광업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할지는 채굴권이 없어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자, 혼동의 효과다. 자, 절대적이기 때문에 혼동의 효과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됐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혼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됐잖아요. 전세권이 살아난다면 이상하죠. 소멸된 전세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자, 이 혼동이 발생한 행위가 원인 행위가 매매잖아요.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이상한 거죠. 전세권은 다시 부활해야죠. 혼동이 발생한 원인 행위가 실효화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소멸된 권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 공용 수용이다. 그 다음에 또 몰수 이런 거에서 우리 물건이 소멸하는 거죠. 자, 물건의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점유권 파트로 좀 들어가 봅시다. 점유권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또 출제되는 부분인데, 자,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권으로 들어간 거죠. 점유권과 소유권이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권을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그럽니다. 기본 물건.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물건의 사실상 지배다. 사실상의 지배. 지배라는 말은 점유라는 말이죠. 점유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점유권은 정당성은 묻지 않아요. 도둑놈일 할지라도요. 정당성 유무는 묻지 않아요. 도둑님이 훔쳐온 도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점유권은 인정돼요. 그러면 선생님,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라는 게 있어야잖아요. 있죠.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죠. 여기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이건 정당성까지 있어야만이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둑놈은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죠.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성이 없는 자니까 본권은 없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무슨 관계냐? 무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본권이라고 봐야죠.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가지가 본권이다. 그런데 이제 재밌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은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점유관념하라고 그래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권이 없는 경우 있어요. 점유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점원, 가정부, 회사의 근로자들, 회사원들,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타인에게만 점유권을 인정해 줄 실익이 있다 이겁니다.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해 줄 실익이 없다 그러죠. 이것을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점유보조자. 자, 그 다음에 이 점유보조자 우리 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점유권이 있다 이겁니다. 물건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간접점유.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라고 그래요. 자, 간접점유가 뭐가 간접점유입니까? 임대인 또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등등을 얘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임대차 계약관계라는 점유 배경관계를 통하여 임차인한테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를 임대인을 간접점유자라고 그래요. 임대인을.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잖아요. 또 영향력도 계속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점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안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니까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부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자, 상속에 의한 점유를 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상속이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바로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나와요. 193조를 보면은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승계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상속인은. 또 상속인은 점유를 안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점유권이 이전돼 버려요. 상속인은 점유권이 인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 점유보조자가 195조에 나오죠. 자, 간접점유자는 194조. 상속에 의한 점유는 193조에 나오죠. 이렇게 193조, 4조, 5조 해서 이 세 가지는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지금 안 맞아. 지배하면서도 점유권이 없어.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점유권이 있어. 이게 바로 점유관념하라고 그래요. 점유관념하다 그럽니다. 자, 우리 책을 봅시다. 점유권이다.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다 해서 평면적 무관계다라고 나오죠. 자, 점유 요소 192조를 보면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나오죠. 이 항을 보니까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할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에 의해서 점유 회수가 가능해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인정돼요. 그러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지배다. 점유권은 원래 사실상 지배 상태에 의해서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자,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점유보조자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간접점유나 점유권은 상속이라. 이걸 점유관념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배하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에 낙지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넣는 어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통발을 빠쳤을 때 그 낙지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통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갔으면은 그 통발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 낙지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통발을 넣은 어부가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이걸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요.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죠. 그러면 낙지가 몇 마리 들어갔는가 몰라요. 아직 건져내기 전에는 그 낙지가 얼마에 잡혔는가 모르더라도 통발 속에 들어갔던 낙지는 그 어부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을 바로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점유보조자다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타인 말을 점유자로 한다. 지시를 내리는 자에게만 점유권이 있고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보조자, 점원이나 가정부나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점유보조자라고 그러죠. 점유보조자다. 그래서 요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가 있더라도 이 점유권이 없는 건데, 점유보조 관계는 사회적 명령 복종 관계, 종속 관계야죠. 점유주와 관계야. 이 종속 관계는 사법상 관계일 수도 있지만 공법상 관계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도 점유보조자죠. 공무원은 공법상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이 점유보조자 관계는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고 계속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일시적인 여러분들 알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점원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점유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효과를 보면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죠. 그 대신 점원이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계산을 않고 훔쳐가는 자가 있으면은 쫓아가서 점유주를 위해서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는 자력 탈환권과 또 계산을 하고 못 가지게, 계산을 않고는 못 가지게 할 수 있는 자력 방위권이라고 그러죠. 자력 탈환권과 자력 방위권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자력 구제권이라고 그래요.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자력 구제권은 인정된다 그러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자, 그런 걸 얘기했죠. 자, 그런 걸 얘기했고, 우리 점유보조자와 직접점유자의 차이점 도표로 정리해놨고, 간접점유를 볼까요? 194조.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라는 건 맡겨놓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점유 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한테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 이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그래요. 자,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을 간접점유라고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 관계에서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임치 계약에서는 임치인,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수취인은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죠. 타인한테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자, 우리 여기 성립요건 173페이지. 점유 매개자가 물건을 점유해야 한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임차인은 자기 것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점유예요. 빌려 쓰고 있는 점유잖아요. 타주점이에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임대인한테 원상 회복해 주는 거잖아요. 반환해 주는 전제하에서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주점이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이죠. 타주점이하고 자, 우리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의하거나 또는 뭡니까 계속될 필요도 없고 또 중첩적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중첩적으로. 자, 임대차 계약이 점유 매개 관계인데 전대차 계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임대인이잖아요. 그게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이죠. 그 반환 청구권이 없단다면은 임대인의 지위로서 인정도 못 받죠. 결국은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어야 간접 점유가 성립되는 거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접 점유자의 지위는 물건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제3자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접 점유자도. 근데 반환 청구권만큼은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토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제3자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반환토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토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자신한테 직접 반환토록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정리해 놓으셔야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제3자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점유보조자와 간접 점유자는 서로 반대예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없어요. 그 대신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제3자한테 자력구제권은 없죠. 서로 반대죠. 그런 걸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 간접 점유 소멸 174페이지. 간접 점유 소멸은 점유 매개자가 직접 점유자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간접 점유에서 소멸한다는 거. 자,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했어요. 점유 매개 관계를 단절시켰을 때는 또 간접 점유도 소멸한다. 상속인의 점유다. 자, 우리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랬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상속인은 사실상 그 물건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상속 개시 사실을 몰라도 된다는 거.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걸 몰라도 된다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 그걸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승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을 때 이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 못합니다. 아버지의 점유를 함께 주장해야 해요. 그럼 아버지의 점유가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도 하자가 있죠. 하자까지도 승계되죠. 아버지가 악의점이면 자기도 악의이고 아버지가 타주점이면 상속인도 타주점이라는 거. 그런데 상속과는 별개로 잘 들어요.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했어요. 상속인은 그러면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 나왔죠. 자,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를 개시했다 이런다면은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 점유 태양이다.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유형, 모습 이걸 태양이라고 그러죠. 197조를 보면은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서 선우, 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무과실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 선의 점유자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소 제기한 때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소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 소 제기한 때부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소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걸 망각하면 안 되죠. 198조 계속 점유 추정력이다.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은 계속해서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 여러분들 예컨대 자, 이번에 이 뭡니까? 고향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갔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어요. 야, 너 어디 살고 있냐? 그랬더니 나 서울에 산다 이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10년 전에 만났을 때 서울에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서울에 산다 하면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점유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10년 전에 지금 현재 점유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계속해서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속 점유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거리가 된다면은 이 계속 점유 추정력은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점유가 승계된 경우도 점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도 승계가 입증되는 한 계속 점유 추정력은 인정된다 그럽니다. 그걸 좀 정리해 놓으셔야죠. 계속 점유 추정력. 그 다음에 우리 195페이지로 넘어가서 195페이지에 194페이지 제일 밑에 194페이지 제일 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살짝 치우고 살짝 치우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예요.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이다. 자, 그러면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의사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죠. 소유자와 동일한 배타적 의사. 소유자와 동일한 배타적 의사죠. 이걸 소유 의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놈은 그 도품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도둑놈은. 그래, 도둑놈은 자주점이에요. 그러면 도둑놈이 그 훔친 도품이 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사입니까? 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 것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소유 의사라고 그래요. 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 것으로 하려는 의사,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이 도둑놈이잖아요. 그걸 소유자와 동일한 배타적 의사라고 그러죠. 그게 자주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빌려서 점유하고 있는 거지. 자기 것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언제나 타주점유자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소유 의사는 유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죠.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된다. 이랬을 때 자주점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불분명해요. 명확하들 안 해요. 그러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자, 점유자 스스로 나는 소유 의사 있는 점이다. 나는 자주점이다.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돼요.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소유자가 이 타주점유를 입증해야죠. 추정받는 건 본인이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은 본권의 유무에 관계없죠. 본권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어요. 유무나 등기 등록. 등기가 됐냐 등기가 안 됐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둑놈은 본권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도 자주점유자잖아요. 임차인은 본권이 있잖아요. 그래도 타주점유자잖아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자, 여러분들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도 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자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냐? 구별이 실익의라는 것은 차이점을 얘기하죠. 차이점. 어디에서 구별이 되냐 이겁니다. 차이점. 자, 우리 무주물 선점이다. 주인이 없는 물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자가 동산 후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인정돼요. 부동산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만이 인정되죠. 자주점유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의 취득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만이 취득시효가 인정돼요. 타주점유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죠. 자주점유가 요건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기책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어요. 그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자주점유이면서 선의점유예요. 그러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죠. 그렇지만 타주점유자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서운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자, 자주점유이면서 손해일 때는 현존 이익이지만 타주점유자가 손해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이니까 책임 범위가 틀리죠. 이거의 책임 범위가 틀리다는 거. 자, 이래서 차이점이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 문제가 곧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소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주점이고 소유권이 소유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타주점이다.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의점유와 악의점이라는 게 있죠. 선의점이라는 것은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는 점이에요. 자, 본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랬어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점이죠. 그럼 뭘 모르는 자네? 뭘 모르는 걸 선의라고 그러죠. 뭘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선의다. 이게 선의점이죠. 악의점에는 본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하는 점이나 본권에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을 악의점이라고 그래요. 본권에 의심하면서. 그러면 선은가 악은가가 불분명할 때는 선의점으로 추정돼요. 선의점으로 추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점유, 무과실의 점유다 해서 선의점유에서 본권에 관해서 오신하는 데는 점유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 점유자가 잘못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라고, 과실 있는 점유라고 그래요. 잘못이 없어요. 무과실의 점유라고 그러죠. 근데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 스스로. 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입니다. 악의, 과실, 강폭. 강폭이라는 건 폭력으로 점유하는 거죠. 힘으로 점유하는 거. 은비, 숨기는 점유를 은비라고 그래요. 불개소의 점유가 하자 있는 점유고 이 반대, 선의, 무과실, 강폭의 반대가 평언이죠. 평언, 조용히. 그 다음에 은비는 숨기는 건데 드러내는 걸 공연이라고 그러죠. 드러내는 거, 공연. 그 다음에 불개속을 개속이라고 그러죠. 이제 반대가 이걸 하자 없는 점이다 그러죠. 자, 그런 것들을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 판례 박스에서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 타주점유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야겠죠. 176페이지 3번을 보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매매 목적물을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어졌죠. 매도인은 이사 안 가고 계속 팔았음에도 살고 있다면은 이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임차인으로. 그것을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뀌어진다. 거꾸로. 자,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잖아요. 근데 그 목적물을 사버렸어요. 자기가 그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꿔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기출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우리 177페이지 기출 체크 문제 우리 26기 기출 문제죠.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옳은 1번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서 결정된다. 이 외부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여기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내심 의사로 결정된다 나왔으니 게 틀렸잖아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요. 그러면은 1번 틀렸습니다.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2번. 점유자가 점유권에 의해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자, 이거 점유자가 주장하는 말을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나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점유자의 소송이 패소됐어. 점유자가 주장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하면 틀리죠. 자주점유 추정은 안 깨져요. 이 추정이 깨지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합시다. 그때는 패소 판결이 됐을 때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돼요. 점유자가 패소 판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가 됐을 때는 패소 판결 됐을 때부터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주점유 주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깨진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깨진다 나왔으니까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후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 타주점유자는 선을 할지라도 이 이익이 현존한다라고 했어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그랬어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손해의 전부 배상입니다. 202조에 나오죠. 202조. 그래서 한 번도 틀렸고. 4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할 때는 과실에 대한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01조에 나오죠. 201조 2항에 나오는데 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틀렸죠.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201조 2항에. 그러면 잘못 없이 악의점유자가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대가를 보상할 의무 없죠. 잘못 없으니까. 잘못이 있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하니까 잘못 없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의무 없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된다. 자, 199조에 나오는 거죠. 자, 점유자는 점유 승계를 앞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점유 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앞사람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점유 승계라고 그래요. 합산할 때는 반드시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럽니다. 199조 2항이 나오죠. 점유 병합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하자까지 승계되는데 여기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도 승계된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5번만이 옳은 지문이죠. 나머지 1번에서 4번까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그렇죠? 정확히 눈여겨보시고 자, 우리 지금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 정리해야겠네요.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점유권 파트로 들어갔어요. 점유권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동사는 물권 변동이다 해서 선의 취득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죠. 그 다음에 우리 혼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물권의 소멸에서. 이 혼동이 중요해요. 선의 취득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혼동이 중요하니까 이 혼동을 좀 잘 정리해야겠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하나. 두 번째,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점유권 파트로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가 점유권이라고 그랬어요. 정당성 유무는 묻지 않아요. 본권의 유무는 묻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돼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점유관념화라고 그랬어요.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상속에 의한 점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뭡니까? 소유 의사 유무를 가지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인데 자, 이 소유 의사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불분명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추정받는 거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돼야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다. 패소 판결 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자, 본건은 유무나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자, 무주물 손점이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자주 선의점일 때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타주점유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시험 문제가 종종 잘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우리 점유권 파트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점유권 파트를 또 정리해가면서 소유권 파트로 또 들어가야죠. 자, 우리 기본 물권이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이것이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이 물권법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 물권법을 차근차근 잘 정리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